이번에는 10주차 2교시로서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계가 목표치 또는 외란에 대한 시간적인 변화를 우리가 출력 응답이라고나 이야기하며 그 출력 응답의 의미는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제어계를 모델링하고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그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라플라스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그것을 그 인수 부분 분수 전개를 해서 그 라플라스 역변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제어 시스템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과도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도달하는 것을 말하며 불안정한 시스템은 과도 상태가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발산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안정하는 것은 수렴할 것이고 불안정한 것은 발산이 되는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스템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달 함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특성 방정식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피드백 제어계가 나타내는 전달 함수가 있으면은 이 분모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모의 특성 방정식을 사용해서 그 제어계의 안정성을 판별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이 그 라우스법, 후르비츠법, 나이키스트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피드백 제어계는 목표 입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출력하고 이렇게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차를 구하게 됩니다. 오차를 구하고 여기에 전달 함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출력이 있을 겁니다. 이 출력을 피드백하는데 여기에 함수를 거쳐서 이렇게 피드백하는 여기에 지금 피드백 제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 더하기를 했습니다. 이 1 더하기 다음에는 함수 g와 h가 오게 되는 것이고 분자에는 g만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식을 쭉 전개를 하면은 이 분모 쪽이 나오고 분자 쪽이 나오게 되는데 분모 쪽의 차수 s의 차수가 n차가 될 것이고 분자가 m차라 그러면 여기는 분모가 분자보다 이 차수가 커야 된답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요 미분 분자가 클 경우에는 미분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제어계 안정성 판별법에서는 요 분모에 해당이 되는 요걸 사용을 해서 제어계의 안정성을 판별을 하겠습니다. 자, 라우스법과 후르비츠법은 요 앞에 있는 요런 계수를 사용을 해서 안정성을 판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라우스의 안정성 판별법은 요 특성 방정식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특성 방정식에서 조건 두 개를 이렇게 만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계수 A0, A1 이 계수들 이런 계수들이 전부 0이 아니고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우스 수열 여기에 라우스 수열을 만드는데 이 라우스 수열을 계산해서 그 값이 전부 0이 아니고 또 같은 부호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요럴 경우에 이 제어계가 안정하다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R0, R1 이거는 R0는 요 A0, A0, A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짝수를 쭉 썼고 그 다음에 R1은 이렇게 홀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A0, A1, A2
A3, A4, A5 이런 형태로 그 수열을 적었고, 다음에 R2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B1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B1의 계산식 B1, B3, B5 계산식이 있겠습니다. 요 식에서 보면은 B1은 분모는 바로 위에 있는 요 A1을 사용을 해주고, 분자에는 A1 곱하기 A2 마이너스 A0 곱하기 A3, 그 다음에 B3를 계산할 때도 분모는 그대로 A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A1이 될 것이고 A1, A4, A0, A3, A5 이런 형태로 쭉 계산을 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1 이것도 계산하는 것은 C1 바로 위에 있는 요 B1이 분모에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B1 A3 곱해주고 마이너스 A1 B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3도 마찬가지 이 값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열을 만들어서 요 2차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분모 이제 특성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식을 먼저 라우스 수열을 만드는데 R0, R1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 A0, A1, A2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A0, A1, A2, A3, A5, A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R2를 계산할 때는 요거는 먼저 B1, B1은 요 식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2분의 9. 자, B3는 요 식으로 계산하니까는 8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R2 계산했고, 자, R3는 요 C1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C1을 계산하는데 요 분모는 요 B1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B1 들어오고 요렇게 지금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1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D1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8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R0 1은 0보다 크고 R2 2는 0보다 크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개수가 전부 다 그 0보다 크고 또 이 조건 라우스 수열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제어계는 안정하다고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요걸 라우스 수열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한번 판별을 해 보겠습니다. 자, R0와 R1 요거는 요 식을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A0, A1, A2, A3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B1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3, 뭐 C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여기에서 부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1조건은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여기 지금 부호가 같고 0보다 크기 때문에 1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제 2조건에서 이 라우스 수열에서 요거는 R0, R1 다 0보다 큽니다. 자, 그 다음에 R2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계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 후르비츠의 안정성 판별법. 요거는 이제 라우스의 안정성 판별법과 유사는 하지만은 이제 여기에서는 뭐 요 A0, A1 요걸 개수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행렬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르비츠의 행렬식을 만들어서 자, 그걸 가지고 그 계산해서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요 같은 부호를 가지냐 이걸 따져서 안정성을 판별합니다. 여기도 조건은 첫째 조건은 개수가 전부 0이 아니고 같은 부호를 가질 것. 두 번째 조건은 후르비츠의 행렬이 전부 0이 아니고 같은 부호를 가질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특성 방정식에 있는 요 개수를 사용해서 아까 후르비츠는 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썼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거꾸로 씁니다. 자, 이렇게 A0, A1, A2, A3, A4, A5. 그래서 위가 홀수가 오고 밑에가 짝수가 오도록 이렇게 먼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두 개씩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시프트를 시키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두 개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키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후르비츠의 행렬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첫째 조건은 A0, A1, A2 이런 것들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것. 당연히 같은 부호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후르비츠의 행렬 제2조건을 살펴보겠는데 이제 여기에서 먼저 후르비츠 행렬식에서 A0, A1, A2, A3 자, 이렇게 쭉 썼습니다. 쓰고는 그 다음에 두 개씩 이렇게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프트를 시켜서 행렬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보면은 H1 요 두 개는 H2 자, 이렇게 해서 H3 H4 이런 형태로 지금 행렬식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이 부호가 같을 경우에 이때는 제2 조건을 만족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후르비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안정성을 판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 특성 방정식을 사용해서 그 행렬식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조건은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같은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조건은 만족을 하고 자, 둘째 조건은 요 후르비츠의 행렬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요 행렬식을 만들면은 먼저 1, 2, 7, 5, 8, 0 이렇게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0, 0, 2, 5, 0, 7, 1, 7, 8 자, 이런 형태로 지금 행렬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식을 만들어서 자, 요거 계산하기 요게 H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1은 2, 0보다 크고 자, 요렇게 끊으면은 여기 H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행렬 계산해 보게 되니까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빼면 되겠습니다. 9니까 0보다 크고 자, H3는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잘랐습니다. 요렇게 해서 쭉 요렇게 지금 계산하고 이건 더하기 될 것이고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는 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는 13. 자, 그래서 전부 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1조건 만족하고 제2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안정하다. 이렇게 판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식 특성 방정식을 후르비츠의 방법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판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1조건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2조건, 이걸 다시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1, 20, 9, 200. 그 다음에 두 칸씩 이렇게 지금 시프트를 시키기 때문에 20, 1, 200, 9. 당연히 위는 0,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으면은 H1은 이렇게 잘랐습니다. 20, 0보다 큽니다. H2는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만들어지고 빼는 것이 그래서 요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200. 자, 부호가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가 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2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어계는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계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불안정하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어계의 안정화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피드백 제어계가 있습니다. 요 피드백 제어계가 있으면은 요 제어계 지휘 자리에는 전달 함수는 이렇게 지금 yes 하나, 둘, 셋, yes가 3개인 3창이 될 것이고 요 제어기가 있습니다. 요 제어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안정성을 판별해 보고 불안정하면은 안정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드백 제어계의 전달 함수를 구했습니다. 이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 결합 법칙에서 요 마이너스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요 1 더하기를 먼저 했고 1 더하기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전달 함수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여기에 h가 전달 함수가 하나 더 있으면은 요 뒤에 h가 붙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없는 것은 1과 같기 때문에 지금 요 h 자리에 지금 여기는 1이 대입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는 요 전달 함수가 그대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G와 C를 이렇게 각각을 대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 C 자리에는 지금 50을 여기는 50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요 식 여기에서 요 분모를 사용합니다. 분모의 특성 방정식을 이제 이걸 풀어서 그 라우스법이든 후르비츠법이든 어느 것을 사용하든 그 사용해서 제어기를 먼저 안정성을 판별하고 판별해서 불안정하면은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피드백 제어기에서의 특성 방정식 자, 이걸 전부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시기에서 자, 여기서는 후르비츠법을 쓰겠습니다. 후르비츠법에서 제일 조건은 다 전부 다 개수가 다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제일 조건은 만족하고 자, 제2조건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0.2 2.1 1, 5시 자, 이렇게 쓰고 두 칸씩 이렇게 0을 하고 그 다음에 2.1 0.2 5시 1 이렇게 이제 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H1 H1은 2.1 0보다 큽니다. 자, H2는 이렇게 지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 보니까는 이게 마이너스 7.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7.9가 나오니까는 이게 지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는데 이제 여기에 50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요 C 여기에 제어기의 비례 이득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KP 이렇게 요 자리를 50 자리에다가 KP로 뒀습니다.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는 영역을 지금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수로 KP 비례 제어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요 H2가 0이 되도록 요 영역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계산을 쭉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요 조건 여기 이제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KP는 계산해 보니까는 이렇게 0보다는 크고 요 2.1 나누기 0.2보다는 작도록 요 범위 안에서 KP를 설정하게 되면은 이 제어계는 안정화되겠습니다. 만약 요 값을 벗어나게 되면은 제어계는 불안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벡터 계적에 의한 안정성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요 나이키스트에 의한 안정성 판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제어계 안정성을 판별하는데 요 위상과 이득을 요 주파수 영역에서 고려하는 안정성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피드백 제어계가 있으면은 여기서는 요렇게 한 바퀴만 도는 요 일순 전달 함수 이것을 사용을 해서 요 S 자리에 J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자, 오메가를 대입을 해주고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까지 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변화를 시켜서 요 벡터의 궤적이 여기에 지금 실수와 허수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실수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허수부가 제로 2는 요 지점을 요 G라는 곡선 그 벡터 궤적이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제어계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점을 이렇게 통과해서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경우 여기에 지금 좌측에 있으면은 제어계가 안정하고 이것처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0에서 시작해서 무한대가 여기 원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는 우측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제어계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판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벡터 궤적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판별하는 데는 요 위상 여유와 이득 여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순 전달 함수에다가 요 전달 함수에다가 S 자리에 J 오메가를 넣어서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키면은 벡터 궤적의 반지름 1을 가지고 있는 원과 만나는 교점, 이 벡터 궤적이 여기 지금 반지름이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과 만나는 요 교점이 되겠습니다. 요 교점이 하고 이렇게 원점과 이루는 요 각도는 그 위상 여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점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위상 여유는 작아지겠습니다. 자, 이등 여유는 여기에 실수축이 되겠습니다. 실수축과 벡터 궤적이 만나는 요 교점의 요 거리가 요 GM이라 그러면은 GM분의 1 요것이 그 이등 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등 여유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등 여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오면은 이등 여유가 분모가 작기 때문에 이등 여유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드 선도에 의한 안정성 판별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일순 전달 함수 요걸 사용을 하고 S 자리에 J 오메가를 대입을 해주고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대입을 해서 요 보드 선도를 그리겠습니다. 보드 선도 이거는 위덕과 위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 이덕은 요 식을 사용해서 계산해주고 위상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축은 주파수가 될 것이고 Y축은 이덕, 여기도 X축은 주파수, Y축이 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덕 곡선에서 이렇게 만나는 요 교점, 요 보드 선도와 이렇게 만나는 교점, 이걸 밑으로 쭉 내려서 요 위상 곡선과 마이너스 180도와 만나는 요 교점, 요게 그 위상 여유가 될 것이고, 이등 여유는 마이너스 180도와 만나는 요 교점에서 쭉 올리면은 요 주파수 대역에서 0dB과 요 나타내는 요 값, 요 사이를 나타내는 값, 요 데시벨을 우리가 이등 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득 값은 요렇게 그 전달 함수에서 J 오메가를 넣은 값에다가 절대치의 로그를 취하고 곱하기 20. 자, 요렇게 이야기되면은 요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dB씩 S가 1차항에 따라서 20dB씩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나타내는 것을 이득 교점. 자, 이득 교점은 일순 전달 함수의 값이
0대11이 되는 이게 이득 교점이 되겠습니다. 위상 교점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요 위상 교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득 교점이 되는 요걸 교차 주파수라고 이야기하고, 위상 교점 주파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면 여기 주파수가 위상 교점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차 주파수에서 쭉 내려서 위상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차이 값을 위상여유, 위상 교점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요 이득 곡선에서의 나는 차이를 이득 여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법을 사용을 했는데, 자, 피드백 제어계에서 그 입력과 출력을 관계에 나타내는 전달 함수를 사용해서 주파수와 관계없이 안정성을 판별하는 것은 라우스법과 후르비츠법이 될 것이고, 피드백 제어기에서 일순 전달 함수를 사용해서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제어계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하는 것은 나이키스트에 의한 안정성 판별법과 보드 선도에 의한 안정성 판별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어계의 안정성 판별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